자, 22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often overlooked. 종종 간과되어지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가 PP죠. 당연히 간과되는 거니까. 간과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삽입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컴마가. 자, 그러니까 아주 또 재밌는 표현이 왔어요. 하지만 딱 그만큼 중요한 그 뒤에 이제 비교가 대상이 되는 as 뒷부분은 빠져 있어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딱 그만큼 중요한, 그래서 못지않게 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순서가 이게 약간 영국식 영어의 그 순서를 따르고 있네요. as 형용사 순서 배열은 여러분들 어법에서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왔죠. 우리 보통 매우 뭐뭐한 할 때 우리 그때 so 형용사 명사 이런 구조로 왔잖아요. 이 as도 마찬가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영국식 영어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보통 such를 쓸 때는 어떻게 하죠? such 이걸 가지고 그대로 표현한다면 unimportant stakeholde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such는 such,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순서가 오는 거죠. 네, 그거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놓고 이거는 이제 형용사 오고 명사 온다는 거예요. 자, 못지않게 그만큼 중요한 stakeholder는 밑에 여러분 asterisk 별 표시해서 맨 밑에 보면 이해관계자로 적혀있죠. 이해관계자는 is the consumer 일종의 소비자입니다. 자, 이때 open overlooked 이렇게 하면 뭐 open 뒤에 뭐 간과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때 stockholder니까 he or she is 해야 되겠네요. was가 아니라 is 뭐 이런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사람은 간과되지만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소비자인데요. 어떤 소비자냐면 who plays a large role 큰 역할을 하는 소비자입니다. 어디에서? privacy paradox라는 것에서 개인정보 역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단어 좀 독특하고 재밌는 단어입니다. 개인정보 역설. 자, 중심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알아놓으세요. 개인정보 역설.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이다. 자, 이해관계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소비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consumer engagement levels 쭉쭉 이렇게 됐습니다. 자, 소비자의 참여 수준은 모든 manner, 이때 manner라는 거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manner가 예절이 아니라 했습니다. manner 뒤에 s가 붙어 예절이 했습니다. 모든 방식에 있어서. 자, 디지털 경험의 모든 방식, 그리고 커뮤니티의 모든 방식에 있어서 소비자의 참여 수준은 얘가 이제 주어죠. 얘가 이제 동사로 받았습니다. 알겠죠? 그것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폭발해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느려질 조짐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참여가.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요즘 이렇게 많이 되는 게 주로 SNS에서 소비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보면 인스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블로그 이런 데다 맛집 뭐 이런 찾아다니면서 막 사진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별점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식당이 흥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요즘 현재의 이제 소비자입니다. 옛날과는 달라요. 그죠? 예, 굉장히 입소문도 빠르고 디지털을 통해서 뭐 맛집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과는 소비자의 어떤 그런 뭐랄까 영향력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에
깔고 이 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장에 보니까 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awareness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인식이 있냐면 여기 이제 앞부분 해서 끝났고요. not only. 자, 뭐뿐만 아니라죠. that이야. 그들의 개인적인 데이터가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데 도움을 주느냐 하면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경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줍니다. 어떤 풍부한 경험? 계속돼서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관계대명사들입니다. 다 이게. 자,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그러한 풍부한 경험에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됐죠. 이거 이제 관계대명사죠. 병렬로. 이러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당신이 치러야 될 대가다. 자, 이러한 경험에 있어서 대가다. 전체든 부분이든 간에. 이러한 인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인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인의 어떤 데이터가 이런 데 도움을 준다는 인식. 자, 그리고 얘는 단지 앞에 거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까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요. 그거 잠깐 수정할게요. 얘가 관계대명사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읽으면서 보니까 얘들 둘 다는 동격 접속사로 봐야 되겠습니다. 얘도 동격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죠. 이러한 것들이 뭐뭐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인식,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치러야 될 대가라는 인식, 이렇게 멀리 꾸며줍니다. 근데 얘는 이런 회사가 제공하는 경험이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봅시다. 자, 그럼 이거는 내용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자기 개인정보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개인정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 인스타에서 막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그럼 공유를 하려면 그 인스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내 블로그를 이렇게 전체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기가 그런 것들 사이에서는 정보도 공유도 하고, 이러한 것이 자기가 하는 경험에 대해서 지불하는 일종의 대가다. 이때 지불하는 대가라는 거는 이게 꼭 좋은 것이든 좋은 뭐 대가 혹은 나쁜 대가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 지불하는 일종의 대가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어. 근데 그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내가 그 주인도 너무 친절하고 아니면 그 회사의 서비스도 너무 좋고 뭐 일단 이것이 뭐 가전제품이든 아니면 작게는 뭐 식당이든 카페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좋은 경험을 했단 말이야. 혹은 나쁜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경험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겠지.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정보도 이제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이렇게 공유돼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공신력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것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SNS에서. 그것이 그 경험에 대해서 지불하는 일종의 대가이다. 이렇게 보는 인식들이 소비자들은 이미 요즘은 그것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4번 문장.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when, and why of data collection and use. 여기까지가 그냥 without에 같이 걸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뭐 없이 같이 걸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언제냐, 왜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언제, 무엇을 왜 수집하고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더 나은 이해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남겨지게 된다. 자, 어떤 느낌을 받은 채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채로 남겨지게 된다. 일종의 분사구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 자, 이거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봅시다. vulnerable. 굉장히 취약하고 conflicted. 갈등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채로 남겨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SNS든 아니면 또 무슨 요즘 무슨 보배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고발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올리려면 그냥 자기가 아무 때나 막 써서 올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무고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거를 갖다가 제공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무엇을 내가 좀 제공해야 되는지, 뭐 가장 기본적인 걸 또 제공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풀로 다 제공하는 것도 있고, 뭐 있겠죠. 그런 건건이 따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소비자들은, 뭐지? 이러면서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거기에 못 따라간다는 어떤 자기가 스스로 소외되는 취약성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나는 이 레스토랑, 이 Finder 앱,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검색하는 그 앱이 너무 좋아. 전화해서 딱 보니 휴대폰에서 검색 앱이 너무 잘 나왔어. 근데 만약에 What happens to my data if,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입니다. 오케이 누를지 안 누를지. 오케이. 자, 아니네요. 요 앱, 좀 잠깐 수정할게요. 미안해요. 빨리 찍다 보니까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착각이 있다. 이거는 만약뭐만 한다면이고, 요 뒤에 게 인지 아닌지, 이게 인지 아닌지. 얘는 만약이야. 자, 내가 만약 OK 버튼을 누르면 내 데이터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자, when asked라는 거는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앱이 내 현재 위치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당신이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 you are 이런 정도로 생략되는 거죠. 당신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앱은 당신의 현재 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당신이 질문 혹은 요청을 받을 때 내가 만약에 오케이, 예 하고 딱 프레스 버튼을 누르면 내 데이터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뭔 일이 있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누르면은 이 정보는 이제 뭐 어떤 쪽으로 활용됩니다. 이런 게 우리 쭉 뜨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갖고 뭐 보존기간은 얼마이고 뭐 이런 거 쭉 뜹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봅시다. 이 앞에는 빙이 생략됐어요. 빙. 자, 그래서 이게 하면 수동형 분사구문입니다. 이것만 찍었죠. 수동형 분사구문. 자, 어떤 도구로 무장이 돼요? 어떤 도구냐? 그들에게 옵션,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무장이 되어서 하고 한번 끊어줍니다. 그죠? 무장이 되면 소비자가 from passive bystander. 자, 이런 내용을 알아놔야 됩니다. passive bystander. 수동적인 옆에 서 있는 사람, 방관자에서 뭐로, 이게 이제 능동적인이야. 앞에는 능동적인, 자, 이 단어 지울게. participant, 참가자로. 이 두 단어의 이제 상대적인 대조관계 알아놓고요. 이동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무장한 소비자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인정보 제공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 혹은 아니요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는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거는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여기 있는 이런 도구들은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자기가 폰으로 혹은 컴퓨터로 쫙 무장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개인정보는 내가 제공했지만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평가단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고 별점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부여받게 되는 거지. 그거를 요즘 똑똑한 소비자들은 잘 활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거는 치를 수 있는 대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냥 개인정보만 제공하고 이거 뭐 이상한 데 활용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그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